명작이 탄생 캔버스 통합사회의 윤재준입니다. 6월 모의고사와 내신 단숨 해결하는 통합사회 만점 공략법 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어떠셨나요? 중간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에너지 음료까지 막 먹으면서 밤도 새고 열심히 공부했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중간고사가 많이 아쉬워서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앞으로 또 6월 모의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가 남아있죠. 이 5월 한 달은 또 정말 많은 학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소풍도, 수련회도, 수학여행도, 뭐 동아리 행사, 뭐 축제도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5월 한 달간 이 학업에 집중하기 조금 힘든 학교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선생님 중간고사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 남은 이 6월 모의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 잘 봐서 1학기 마무리 잘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게스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남은 6월 모의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보고 1학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5월달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더 행복한 시험을 잘 봐서 더 행복한 6월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 세 가지로 요약을 해왔어요.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뭐 1, 2주 정도 지난 시점일 수도 있을 텐데요. 내신 시험이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단순히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이 약점이었는지 부족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세부적으로 3개를 가지고 왔어요. 특히 우리 이제 2학년에 올라와서 일반 선택 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선택을 하고 응시를 해봤을 텐데,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와 문화 또는 세계 시민과 지리, 이런 시험들은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니 라는 것들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변별력으로 시험을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전체적인 운영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풀이의 경험치를 더욱더 쌓아야겠죠. 한편 또 뭐 현대사회윤리, 윤리와 서상, 뭐 인문학과 윤리 이런 과목을 또 응시한 친구들은 타임어택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벤 다이어그램 문제라든지 알고리즘 문제였어요. 그러면 학자들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이제 추론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추론 능력이 부족해서 좀 시험이 아쉬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타파해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꼭 스스로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캐스트를 또 이게 기준점으로 삼아서 가이드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풀었는데 시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전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경험치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뒤에서 어떻게 실전력을 향상시킬지 다시 한번 또 언급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많은 시험들을 봤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1학년 때 총 4번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보면서도 만약에 OMR 실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유독 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와서 시험 더 잘 봐야지 라는 이런 압박감에 OMR 실수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두 문제 이렇게 OMR 실수가 있어서 정말 아쉬운 친구들, 그래서 다음 OMR 실수를 안 하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마인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차분하게 가지고 또 시험에 응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린 문제, 이 문제를 맞췄어. 그랬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만약 객관식 문제였는데 2번, 4번, 2번, 4번 계속 헷갈리다가 4번 찍어서 결국 그래도 맞았어. 그런데 2번 선지는 결국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헷갈린 선지였죠. 그래서 이런 헷갈린 선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모의고사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3 수능통합사회의
문제로 또 선지로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고 헷갈린 문제야. 근데 맞았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한켠에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느낀 점 그리고 왜 내가 헷갈렸는지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작성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뭐는 안 써놨죠? 틀린 문제는 안 써놨어요. 왜 안 써놨을까? 여러분 항상 시험 끝나면, 물론 100점 맞았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친구들끼리 결국에는 너 몇 점 맞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몇 점 맞았어? 이야기를 하면서, 나 그 문제 틀렸어. 그러면서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작성해둔 시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소한 OMR 실수라든지 아니면 맞췄는데 헷갈린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잊고 또 다음 시험에서 또 똑같은 실패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높아심에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PPT 위에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틀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틀린 문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막 꽁꽁 숨겨. 그러지는 마. 내가 왜 틀렸는지를 더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야지만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또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혼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메가스터디 런칭을 하고 나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강단에 설 때 긴장하고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항상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해요. 강의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 선생님도 가져요.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더 설명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 물론 아쉬움이 남으면 재촬영을 합니다.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했다면, 이것도 아이들한테 더 알려줬을 텐데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막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밤새서 또 공부도 하기도 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항상 공부를 하고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욱더 많은 이제 약점들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처럼 꼭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강점은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약점은 차근차근히 분석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난 이건 잘해 라는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은 당연히 잘 살려서 다음 시험에서도 당연히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빠르게 체크를 하고 이제 다음 시험에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공부라는 건 뭐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타파하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또 파고드는 이런 시간을 또 충분히 가져야지만 다음 시험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또 재차 강조드릴게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지금 시험이 바로 6월 모의고사죠.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 물론 양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외고 특목고 자사고인 친구들 특히 또 양상이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또 유인물 프린트까지 또는 부교재까지 나누어 주시면서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를 어렵게 내신으로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신 시험지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1학년 때 4차례를 봤었고, 그리고 지금 선택 과목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본 이 선택 과목과 통합사회와 어떤 것들이 연계가 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꼭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고3에 올라가서 수능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도 더 효율적으로 전 과목을 밸런스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신 시험지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모의고사에서도 실력이 발휘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믿고 내신 시험지 다시 1학년 때 봤던 거 내가 다시 꺼내서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왜냐면 다시 우리가 내신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이걸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행사로 여러분들이 좀 들떠 있을 때 이때 혼자 오로지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이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 선택 과목과 연계되는 통합사회 단어를 복습한다. 앞에 선생님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사회 윤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야. 선생님 또 메가스터디에서는 현대사회 윤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사회 윤리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이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서 자유주의 학자에서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현대사회 윤리에서도 사회정의 윤리라고 해서 깊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내가 통합사회 때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현대사회 윤리에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통합사회 때는 어떤 것들까지 또 요구를 하는지 다시 한번 리버스로 여러분들 내신 시험지를 펼쳐두고 복습해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통합사회 또 감도 꼭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또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내신 범위가 아니었던 단원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단원에서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어. 그럼 또 이제 그 대단원 내에서도 소단원으로 또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1단원, 또 2단원에서 2-1, 2-2, 2-3 이렇게 소단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중간고사 범위로 2-1단원, 2-2단원 시험 범위인데 2-3단원 시험 범위 아니야. 라고 해서 시험 범위가 아닌 이런 소단원이 있다면 그 소단원도 여러분들이 꼭 메가스터디 강의를 통해서 한번 또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돌려보셨다면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어서 다 휘발됐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휘발된 개념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꼭 다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에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야겠죠. 5월달이 또 학교 행사로 또 꽉 차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이제 수업 때는 진도를 쭉 나가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때 또 학교 프린트 있으면 또 프린트도 잘 잃어버린다. 그래서 꼭 잘 체크해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선생님이 전 캐스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현장 강의할 때 오늘 프린트 갖고 왔어? 뭐 부교재 갖고 왔어? 하면은 가방을 쫙 열어가지고 막 옷 꺼내고 못 꺼내고 하다가 저 밑에 가방에 프린트가 다 구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다 찢겨져 있어가지고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 돼. 그럼 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찢겨져가지고 다시 달라 그러면 또 잔소리 듣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프린트도 꼭 잘 모아두시고 학교 수업 진도 나가면 그에 맞춰서 또 집중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잘 필기해둔다. 오케이? 지금 그 순간에 함께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꼭 충실하는 그런 학생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럼 6월 모의고사와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좋은 태도를 가지고 또 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공부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와 그리고 내신 기출 또는 모의고사 기출과 연계되는 포인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펼쳐두시고 우리 6월 모의고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신 통합사회 문제들 있죠.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시험지를 가져다 두고 여러분들 교과서와 내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본문 그대로 제시문에 나왔어. 또는 선지가 되게 디테일하고 좀 지엽적인 내신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우리 학교는 선지를 자료 또는 탐구활동 이런 곳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는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하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선생님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와 내신 기출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제시문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탐구활동 자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형광펜 치면서 아,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을 또 내신에서 출제하는구나.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까지 해서 또 출제를 하시는구나. 모의고사에서 내가 실제로 6월달부터 작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봤었는데 이 모의고사 선지도 그대로 또 이제 반영되었구나 내신에. 이런 것들도 형광펜 치면서 한번 학습해 보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학습을 해낼 수 있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른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지금은 잘 몰라요. 선생님 지금 통합사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사회만큼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 정말 많은 도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변별력 문제 유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사회 문제야, IQ 테스트야 싶은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다. 가불병 토론을 하는데 뭐 교사가 한 명은 틀렸고 세 명은 맞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두 명은 맞게 이야기하고 두 명은 틀리게 이야기했어요. 막 이런 문제 유형도 있고요. 뭐 말판 싸움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뭐 벽돌 깨기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내신 시험으로도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신박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좀 신기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 근데 이런 문제 유형들은 특히 변별력 문항, 이 변별력 문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서 자체 제작한 문제 유형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인가요? 한번 물어봐요. 그게 또 학교 선생님 출제 스타일인 거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학교 선생님께서 다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실 거야. 자기가 되게 정성스럽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아,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유형들, 변별력 문제 유형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6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는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또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 출제 스타일과 또 비슷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또 출제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거 선생님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오답노트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공개자료실에 가면은 캔버스 오답노트라고 해서 오답노트를 선생님 PDF로 올려두었는데 캔버스 오답노트를 활용해도 괜찮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자 라고 한다면 내신 시험지와 모의고사 시험지를 같이 두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라든지 아니면 맞았는데 헷갈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위에다가 한 켠에 내가 왜 헷갈렸는지 그리고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이렇게 꼭 한번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되게 장기적인 기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또 시행착오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든 아니면 공부에 방해되는 외적 또는 외생 변수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연애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것들 다 괜찮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고민들이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 비공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선생님만 알아야 되니까요. 비공개로 항상 Q&A 게시판으로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Q&A는 선생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답변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고민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내야 될지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태도를 또 교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공부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잘 적용을 못 하겠어요. 항상 시험만 보면은 문제를 적용을 잘 못해서 많이 틀려요. 그리고 시험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시간도 맨날 쫓겨서 긴장해서 문제를 다 틀려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선생님도 현장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해보고 많은 태도들을 교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실전력을 향상시켜야 될지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실전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도 세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는 내가 그 문제를 풀고 맞췄어. 그런데 문제를 풀고 맞췄는데 만약에 다른 선지들이 있지, 오답 선지들이 있어. 근데 그 오답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선지를 골라내지 못했는데 그냥 맞춘 거야. 그런 문제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쭉 사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걸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믹스매치라는 강좌를 지금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믹스매치 강좌 교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변형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엔제,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메가스터디 엔제,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원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과 어려운 선지 포인트들도 선생님이 이 문제에다 다 반영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남은 6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문제풀이 믹스매치 강좌에서 선생님이 그 단원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단원에서 이러한 개념이 쓰여서 이런 선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는 단순히 문제만 풀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담겨져 있는 개념들까지 리버스로 다 이렇게 엮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늘리는 학습보다는 얼만큼 여러분들이 밀도 있게 학습을 해내는지가 관건이다 라는 거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비단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 학습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으로 사회와 문화라든지 세계시민과 지리, 문제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빠르게 정보를 찾아내고 빠르게 또 이제 선지,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당연히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시험 시간보다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가 25문항 40분이죠.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의고사가 25문항 40분이기 때문에 25문항을 푼다라고 한다면 35분 또는 30분 여러분들이 더 타이트하게 시간 설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문제를 엄청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압박이 더욱더 주어지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실수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러면 또 문제를 많이 틀렸어? 그럼 내가 실수해서 틀린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세트로 한번 또 풀어보는 거죠. 다음 세트를 풀어봤을 때 조금 더 시간 압박을 주는 거야. 5분 더 이렇게 또 줄여봐. 그러면서 또 내가 시간 압박이 또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생기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정확도도 높은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실하게 개념이 지금 체계화되지 않은 것들도 내가 틀린 문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시간 설정을 하고 문제 세트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틀리지 않겠어 라고 해서 집중도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타이트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지 약점도 드러날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내가 뭐가 약점인지를 파악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음에 더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히 통합사회가 이제 1호 개정교육과정 기준 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윤리와 지리 파트가 통합사회 1, 2에 또 전폭적으로 양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왔고요.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리와 윤리가 조금 더 늘어나고 내용도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를 들어 윤리 파트, 윤리를 공부할 때 단어에 좀 꽂혀서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풀어내는 친구들 꽤 많은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A 게시판에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선생님 덕 또는 뭐 이성 이런 단어들은 그 학자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단어 이거는 칸트만 쓸 수 있는 단어 아니에요? 공리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라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리 같은 과목은 키워드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함정 포인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시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을 때 그 문제 출제 의도가 이런 것들로 함정 포인트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꼭 키워드에 집착하는 문제풀이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 덕.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헬레니즘 에피쿠로스도 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성적 습과 덕을 갖추어서 자연적이고 필요한 우리에게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동양의 행복론에서도 유교에서도 사덕 인의예제를 이야기하죠. 덕이라는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도 고대 그리스 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칸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에피쿠로스도 이야기하고요. 스토아파도 이야기해요. 로고스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떠한 일반적인 용어가 있었을 때 이 일반적인 용어가 어떤 학자에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 그거를 꼭 학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학교 선생님과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을 때 그게 또 이제 출제 의도이고 변비를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체 맥락과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숨은 의도를 찾는 이 추론적 사고를 길러야 돼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뭘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세요. 그래야지만 시험 볼 때 많이 안 틀려. 전체적인 운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전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기준은 선생님 그 문제풀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쌤, 그 문제풀이 강의 말고도 그러면 통합사회 전체적인 내용들도 다룰 수 있는 강좌 하나만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 캔버스 최종 정리 강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1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내신 완성과 그 문제풀이 믹스매치 강좌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내신으로는 선택 과목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공부하다가 통합사회에서 선택 과목 외적으로 다른 단원들의 이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상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추천드리는 강좌는 최종 정리 핵심 OX 500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500개 선지를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 각각 해서 이제 1000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회 2는 지금 완강을 해놨고 통합사회 1도 이제 5월 달 안으로 다 이제 완강을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캔버스 최종 정리 강좌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용으로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개 선지야. 그러면 3분 이렇게 타임어택을 주고 여러분들이 선지 하나하나를 풀어낼 때도 다 함정 포인트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확도도 올리고 그리고 타임어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도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고2 친구들에게는 통합사회를 정리하는데 이 최종 정리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 OX만 넣어둔 게 아니라 제시문까지 탑재한 선다형 엔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제시문은 교과서의 일반적인 내용들로도 또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교과서도 읽고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변별력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강좌다라고 선생님이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강좌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한 달 정말 행복한 한 달입니다. 여러 학교 행사도 있고 좀 이제 들뜨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요. 우리 5월 달을 또 잘 이겨내야지만 더 행복하고 즐거운 6월 달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6월 달은 모의고사와 내신 모두 있는 또 한 달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매우 더워질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더 행복한 6월 달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꼭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본격적으로 강의와 또 다음 캐스트에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명작이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